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도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JDC에 통보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적 해수욕장에서도 청소년들이 갯골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안전 대책이 없는 데다 정확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없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예산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합의한 지 불과 5달 만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이 무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가 불발되자 당초 삭감 예정액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1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주도가 메르스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관광홍보비 6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제주도가 폐지를 공언했던 가공용 감귤 수매보전금은 4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에다가 여기서도 발언기를 그렇게 안 샀습니까? 논의한다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제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발언기회를 주라는 걸 그걸 또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우리가? 험악한 분위기는 본회의로 연결됐습니다. 도지사는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법 위배 또는 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이 없고 절차상 일방적이면서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인 동의권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과거 도지사가 부동의하면 예산안을 부결시켜왔던 도의회는 이번에는 원안 가결이라는 맞불을 놨습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상생의 길을 서로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예산은 효력이 없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처음으로 증액 예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주도가 개수조정에 참여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던 추경 예산. 그러나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감정 싸움 속에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파국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추경 예산 파행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고태민 도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같은 당인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가 이런 것인가 후회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경용 예결특위위원장도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결국 수천억 원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유일한 해법인 법률 개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이달 초 공사를 중단하면서 공정률 60%에서 멈춰버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버자야 그룹은 이미 투자한 2,500억 원을 정산하기 시작했고 국내 대형 로펌에 맡겨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JDC에는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답이 없거나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 후에 이제 소송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가지 않은 거죠. 이런 가운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법률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휴양형 콘도를 유원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설치 기준은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원지에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대부분의 취지이고 판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상 이제 법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굉장히 이제 왜곡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력화시킨 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시간도 촉박한 상황. 법률 개정에 실패할 경우 버자야 측은 곧바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제주도와 JDC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2년 전 충청남도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청소년 5명이 바닷속 깊은 웅덩이인 갯골에 빠져 목숨을 잃었는데요. 제주에서도 어제 청소년들이 갯골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 대책은 허술하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해수욕장. 이곳에서는 어제 오후 물놀이를 하던 청소년 21명이 바다에 빠졌다 안전요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순식간에 수심이 깊어지는 이른바 갯골에 빠진 겁니다. 안전지대에서 놀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울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썰물이 되자 백사장 곳곳에 마치 삽으로 땅을 파낸 듯 움푹 패인 갯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키가 180cm인 저희 취재진이 갯골의 깊이를 재기 위해 직접 바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까치발을 해도 머리까지 물에 잠기고 2m 높이의 장대급만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에는 물살이 세다 보니 이 같은 갯골이 많이 생기는데 밀물 때는 수심이 최대 4m나 됩니다. 문제는 이곳에 갯골이 있었는지 안전요원들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어제 사고도 물놀이가 허용된 수영금지 경계선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풍랑이나 태풍이 오면은 이제 해안 지형 자체가 모래가 쓸리고 빠져나가면서 바뀌게 돼요. 그런 지형을 저희가 수시로 순찰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같이 순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내 해수욕장에 갯골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 제주도는 앞으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여름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어제 오후 3시에 제주 지역 전력 수요는 72만 8천 킬로와트로 종전 기록인 지난 2013년 8월 9일에 71만 6천 킬로와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성산의 낮 최고 기온이 31.2도까지 오른 가운데 제주시에는 어젯밤 엿새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요즘 제주시 옛 도심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공사를 하면서 보행자 전용 통로 같은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아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70살 신모 할머니는 며칠 전 제주시 칠성로에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며 설치 중인 보도블럭의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충격에 10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막 그냥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요렇게 혹은 빗기만 걸어오느라니 했는데 그냥 울퉁불퉁한 코쟁이들이 그냥 막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발로 그냥 톡하게 그냥 걸린 게 그냥 운동화도 째지고 나는 그냥 탁 넘어진 게 그냥. 지난해 9월 시작된 공사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면서 다음 달 말에나 끝나는 상황.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도 마련되지 않는 데다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행자들은 공사 현장과 자재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구간이고 저희가 공사 현장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최소한의 길을 만들어 두는 거죠. 모든 코너마다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제주시 산지천 부근 탐나문화광장 공사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파헤쳐 놓았고
건축자재와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별다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전출이 불가피하다는 교육당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가 왕따라는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장도 대처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신을 전체 학부모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잇따른 공직 비리와 관련해 관행이나 정상 참작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철저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공직자 윤리 규정과 도민들의 기대 수준, 감사위원회 처리 과정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일수록 과거의 관행에 따르다 보면 맹점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정이 바뀐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준공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준공식에서 국제 여객터미널이 크루즈 관광객 300만 시대를 앞둔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이끌고 탐라 문화광장과 동문시장을 잇는 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13억 원이 투입된 국제 여객터미널은 크루즈 관광객 2,000명이 2시간 안에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게 지어졌으며 시범 가동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운영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삼다수 대리점을 없앤 뒤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제주도 개발공사의 유통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